예,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준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승로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계 2345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정영기 의원입니다. 구민분들의 의구심과 궁금했던 점들, 그리고 개선돼야 하겠다는 하는 부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 조금이라도 해소가 되고 문제가 있다면 방향을 새로 잡을 수 있는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오늘 서 있는 이 자리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오승록 구청장님께서는 바른 대로 잠시 올라와 주시죠. 총장님 안녕하세요. 네. 원래는 힐링국장님과 먼저 실무적인 내용을 나누려 했는데 지금 공석인 상태라 그 점이 좀 아쉽습니다. 정확히 이 자리에서 1년 만이에요. 작년에도 구정질의하는 날이 오늘이었습니다. 11월 30일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히 1년 만입니다. 또 오늘도 그때처럼 잘 좀 부탁하겠습니다. 자, 청장님께서는 제가 질의를 드리면 성실성의껏 답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우리 관내의 간판 개선 사업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판 개선 사업은 5개 강건물법에 근거하여 추진되며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 환경 조성, 지역 상권 활성화 및 문화도시 노원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는 2014년부터 조금씩 자료를 봤는데요. 올해까지의 입찰 신청 업체 현황은 지금 보시는 자료 화면에 나타나 있습니다.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14년부터 23년까지의 입찰 현황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올해 2023년에 간판 개선 사업 사업자 모집 공고입니다. 잠시 봐주십시오. 여기서 특이한 점은 노란색 부분인데요. 제한 응모 참가 자격에서 공공디자인 전문 회사라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우리 노원구는 2021년부터 공공디자인 전문회사로 등록된 기업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제한되어 있는데요. 총장님, 갑자기 2021년부터 공공디자인 전문 회사를 입찰 자격에 넣으신 이유가 혹시 뭡니까? 기존에 간판 개선했던 곳들의 디자인이 좀 허접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부분을 좀 강화해야 된다. 네. 그래서 그거는 제 기억으로 종로구의 간판 개선 사업을 예. 벤치마킹하면서 거기가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상당히 업그레이드된 그런 간판을 선보이고 있어서 저희가 연구해 보니까 디자인 회사들하고 이렇게 공동 협업으로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종로구 사를 저희가 벤치마킹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역시 디자인 때문이었는데요. 제가 8대 때의 회의록 잠깐 보니까 8대 때도 그렇게 똑같이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다음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디자인입니다. 간판 시안들인데요. 이 시안 안에는 분명히 간판 개선공사에 사용된 디자인이 있습니다. 이 디자인 안에 공공 디자인 회사가 디자인을 한 디자인이 있습니다. 어떻게 올려드렸는데 공공 디자인 회사가 한 디자인이 어떤지 찝어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다들 한번 보시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저는 제가 시안을 받아가지고 비교하려 올려드렸는데 디자인적으로 무엇이 크게 다른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총장님 어떠신가요? 이게 다 다릅니까? 예. 다른 회사 디자인 회사의 예. 그건가요? 예. 그러니까 간판 디자인 사업에 디자인 공공 디자인 회사가 만든 디자인이 있습니다. 지금 회사가 다 다르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 디자인 회사가 만든 디자인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일반 디자인 회사라 하면 인쇄, 출판, 광고. 예. 거기에서 만든 것도 있고. 예. 공공 디자인 업체로 등록이 안 된 회사가 만든 거고 공공 디자인으로 등록된 만든 회사가 우리 간판 사업에 참여한 회사가 여기 있습니다. 디자인의 차이를 쉽게 발견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시는 보시는 분들께서도 각자가 판단을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 지역의 공공 디자인 등록을 마친 업체를 조사해 봤어요. 그 8대 때는 아마 한 100개 정도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지금은 한 130개여 개가 서울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봤을 때는 꽤 수가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건축, 건설, 인테리어 분야와 조경 분야,
그리고 특수 분야 등을 빼면 인쇄 광고물에 대한 공공 디자인을 포함해 우리 구에서 제시한 참가 자격 중에 직접 생산 능력서를 발급받은 기업, 산업 디자인 전문회사로 시각 여기 잠깐 여기 보시면 노란 거에 보시면 우리 구에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입찰 자격이 있습니다. 공공 디자인을 포함해 가지고 직접 생산 증명서를 갖고 있는 기업, 그리고 산업 디자인 전문회사로 시각 또는 환경 디자인, 종합 디자인 분야 중 한 개 분야 이상 신고가 되어 있는 기업, 이렇게 몇 가지 정도의 자격 제한을 두면 이 130여 개의 공공 디자인 업체 중에 손가락에 꼽는 기업만 남습니다. 이제는. 즉 인쇄, 광고물, 기획 분야의 공공 디자인 기업은 굉장히 극소수라는 겁니다. 자, 청장님, 산업 디자인, 환경 디자인, 종합 디자인의 입찰 참가 자격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사항이라고 저도 봅니다. 다만 공공 디자인이란 참가 자격 제한은 오히려 실력 좋고 건실한 기업들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만드는 제약사항이 아닐까요? 글쎄요, 그렇게까지 생각 못했고. 예.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으나 일단 저희 의도는 디자인 부분을 좀 강화하자는 측면에서 했던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저희가 뭐 130개까지 시장 조사까지 하고 그랬던 것 같지는 않고. 예. 좋은 공공 디자인 업체가 들어와서 좀 차별화된 특색 있는 그런 간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의도는 뭐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의심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 의도는 뭐 저를 포함해 가지고 모두 다 알고 있는 의도인데, 사실 아까 보여드렸던 이 시안에서도 건축물이나 조경, 특수 분야 등이 아닌 인쇄 광고물에서 만든 공공 디자인, 일반 공공 디자인과 일반 디자인의 차이를 사실은 선뜻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또한 결과론적인 거죠. 예. 아니 뭐 시각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구에서 어떠한 추구하는 미가 있고 또 간판 개선 사업의 어떤 목표가 있는데, 그거에 따라 가지고 보는 사람마다 시각이 다 다르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의원님, 그 우리 그 의원 지역구 가시는 길에 그 대우프라자고 삼창프라자 네. 벽에 이렇게 간판 봤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정말 눈 뜨고 못 볼 지경입니다. 왜 그때 당시 간판 개선 사업을 그 벽에다가 수백 개를 그렇게 비슷한 형식으로 해놔가지고 전혀 시인성도 드러나지 않고 눈에 띄지도 않고, 그걸 어떻게 그때 당시에 상인들이 또 동의를 했는지, 저 같았으면 정말 절대 반대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실 청장님하고 비슷한 생각인데요. 그런 공사를 하더라도, 그 공사를 다시 하더라도 굳이 공공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인쇄 광고기의 광고물 업체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 그런 디자인적인 요소가 별로 강조가 안 됐기 때문에 저렇게 조잡하고 허접하게 된 거 아닌가라는 어쨌든 뭐 의식이 있습니다. 행정의 수장은 지금 이제 구청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다른 말씀은 못 드리겠고, 또 보시는 분들께서 뭐 판단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인데 아까 그 입찰 현황표 잠깐 볼게요. 처음 보여드렸던 입찰 현황표를 보시면 2021년에 두 개 업체가 공동 수급으로 입찰에 참여했고, 2023년 올해에는 작년과 동일한 공동 수급자가 단독을 입찰합니다. 단독으로. 이런 거를 봤을 때, 이런 영향으로 저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이 마치 공공 디자인 업체가 아니면 참여할 수 없는 이런 제한 사항에 놓여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방금 아까 우리가 봤던 대로 디자인의 어떤 차이를 보지를 못하겠는데 굳이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더욱더 뭐 좋은 입찰의 기회를 좀 열어뒀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제가 처음에 제안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사업 상황에 대해 잠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보여드렸던 화면 다시 보시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8번의 사업에서 6번을 사업에 참여한 업체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죠? 양땡 기업입니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이 업체가 선정되었어요. 공공 디자인 업체로 참가 자격 제한이 이루어진
2021년부터는 한땡테크라는 공공 디자인 업체와 함께 공동 수급으로 이 사업의 낙찰자가 됩니다. 양땡 기업의 동무대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이 자료를 보셨을 때는 약간 불편하실 수도 있으시겠어요. 우리 노원구가 그런 뜻은 아니었겠지만 보여지는 면만 보면 특정 업체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형식으로 보여질 수도 있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을 수도 있고요. 청장님 어떻게 이렇게 8번 중에 6번에 어떻게 운 좋게 이렇게 됐는데 예. 뭐 참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다 선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18년부터 제가 이제 맡아서 2018년도 뭐 이미 제가 7월에 들어왔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제가 뭐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알겠고요. 예, 제가 이제 들어와서는 디자인 부분을 강조하게 되면서 저렇게 이제 뒀고 2023도 그 하나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수익 계약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2019년, 2021, 2020년에는 안 했구나. 하여튼 3번 연속 그렇게 뭐 된 거에 대해서는 글쎄요, 이거는 뭐 그러니까요. 예. 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일을 잘하고 그리고 서비스 및 AS도 좋고 민원에 잘 대응하고 그런 것은 뭐 사실 뭐 어느 업체나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가 자격 제한을 조금만 유연하게 만들었다면 양땡 기업과 한땡테크 공동 수급자보다 가격도 낮고 서비스도 좋고 디자인도 좋고 AS와 민원에도 발빠르게 대처하는 괜찮은 공동 수급자가 입찰에 참여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좋은 인연을 만날 기회를 우리 노원구가 혹시 스스로 박탈한 것은 아닐까요? 이런 생각이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또 내년에도 해야 되니까요. 의원님 말씀처럼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하더라도 저는 디자인 부분을 강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문호를 그 제약된 조건 때문에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그런 업체들한테도 문호를 개방하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의 생각을 정확하게 읽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좀 확대를 해주시면 안 그래도 많은 업체들이 좀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쪽에서도 우리 노원구도 굉장히 좋은 디자인과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공공 겁니다. 디자인하고 같이 들어와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로 지금 공릉역에서 저기 과기대 상거리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그 전에 했던 간판들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요. 또 제가 인근에 상가 이용하신 분들은 여러 명한테 물어봤습니다. 동네가 간판 개선하고 나서 굉장히 다 호의적이고 좋은 반응들을 제가 접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확신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저도 뭐 처장님께서 그렇게 의지가 확고하시니까 그것은 뭐 따로 한 번 더 말씀을 나눠보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를 해주신다면 굉장히 좋은 효과로 더욱더 노원구 쪽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것은 청장님이나 저나 생각이 같은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 사항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지금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간판 가격이 같습니다. 사이즈는 다른데 간판 가격이 다 같아요. 2018년 겁니다. 2018년 거고요. 세 개가 가격이 같습니다. 사이즈는 다르고 2019년 겁니다. 2019년 것도 간판의 사이즈는 다른데 가격은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21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즈는 제각기 다른데 우측 끝에 보면 부담금과 최종 가격이 같습니다. 어떻게 된 영문일까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사이즈가 아주 뭐 정말 극단적으로 차이가 크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약간의 차이니까 디자인은 사실 뭐 세로를 하는 데도 있고 가로를 하는 데도 사실 있고. 이제 현수막이나 간판이나 이런 이제 가격 책정은 메다수로 미터수로 하게 돼 있는데요. 뭐 4m짜리를 기준으로 봤을 때 뭐 2m, 3m짜리로 가격이 같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5m짜리도 가격이 같고 이런 경우는 사실 우리가 좀 정확해야 되지 않을까요? 견적은 그게 사실이라면 저도 당연히 네네 지금 이거는 한다고 사실입니다. 나와 있는 사실이고요. 네. 제가 과기대급 간판을 보면 그렇게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차이가 나는 순간 당연히 적게 붙이는 예, 예. 그 저기 상인들이 가만히 있겠으면 왜 내 예. 거를 작게 해주냐, 저쪽은 저렇게 크면서 그렇게 해서 당연히 반발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같이 맞췄을 텐데 네. 그러니까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약간 이게 작아 보일 수는 있고 그럴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모든 가로 세로 길이가 그렇게 1m, 2m 차이가 날 정도는 전 아니라고 아니 여기서도 보시면 메다수가 차이가 납니다. 제가 지금 몇 개밖에 올리지 않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1m, 2m씩 차이 나는 것도 분명히 있고요. 제가 그것은 뭐 제가 따로 말씀드려도 네, 네. 될 정도로 그래서 요런 가격의 차이가 왜 있어야 되는지 아니 저기 사이즈가 다른데 가격은 같다. 뭐 이것은 좀 들여다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가 그 디자인 회사에서 그 디자인을 하면요, 제가 좀 더 확인해봐야 될 그 상인들의 최종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예, 디자인 회사에서 이렇게 몇 가지를 안을 상인들과 협의를 합니다. 어떤 게 좋으시겠어요 하면 최종 선택은 상인들이 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근데 1m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아니, 하여튼 뭐 저도 보니까 2m 아닐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 저희가 네. 디자인을 하면 상인들이 최종해서 이게 마음에 든다는 결정하는 걸로 저희가 해왔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보고를 받았을 때는 네. 그 평균 단가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평균 단가로 뭐 크든 작든 해가지고 그냥 평균으로 해서 뭐 똑같은 단가를 매겨서 이렇게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었는데 근데 이것도 참 문제예요. 왜냐하면 평균 단가로 계약하고 시공한다라는 어떠한 말이 그런 계약 조건이 규정에도 없고 그리고 입찰 참가 제한 요청서에도 명시가 돼 있지 않고 뭐 그렇습니다. 이 평균 단가라는 말을 여기서 쓸 수 있는 건가 사실 제각기 다 상황이 다르고 사이즈가 다르고 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우리 개인 사비를 들여가지고 하는 거면 모르겠지만 우리의 개인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확하지 않는 이런 행정 절차에는 사실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것은 뭐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간판 크기 차이가 크게 차이가 나는데 만약에 똑같이 그 돈을 차이 납니다. 적용했다 1m, 그러면 저는 당연히 의원님 예, 말씀이 예. 타당하고요. 그 그거는 저희가 반드시 시정해야 될 예. 내용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했더라면 상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네. 거라는 거죠. 좀 작게 처리된 그런 상인들이 그거는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왜 글쎄 내 거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작게 하냐? 그 이유는 뭐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이건 아니, 조금 모르겠는데. 작더라도 디자인이 조금 이렇게 뭐 하여튼 모양이 좀 다 달랐기 때문에 뭐 좀 작더라도 이런 정도 디자인이면 나는 괜찮아 뭐 이렇게 받아들인 상인이 있을 수도 있었겠으나 기본적으로 크기 측면에서 되게 예민했거든요. 그러니까 상인들이. 사이즈가 그리고 예민하죠. 하나만 하는 것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 하시려고들 막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특히 노래방 같은 경우는 노래방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예, 예. 왜 간판을 하나만 하게 안 하고 그 전에는 에어라이트도 하고 막 그 정면, 측면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다 하나로 일률적으로 다 통일시켰기 때문에 그분들 설득하는 게 굉장히 애를 먹었기 때문에 만약에 간판 크기가 서로 간에 차이가 커버렸으면 정말 난리가 났을 거거든요. 아니 어쨌든 분명히 받은 자료에는 사이즈가 제각기 다 다르고요. 그 1m, 2m씩 차이 나는 것도 있고요. 그거는 꼭 다시 한번 뭐 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꼭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 상인들이 예. 최종적으로 선택을 했다는 네. 말씀을 좀 근데 드리면 그것도 상인분들 측에서는 조금 아예 내가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신 분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것은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처음에는 수년 전에는 9대 1로 이제 10%가 자부담을 해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100% 우리가 다 해주죠. 그 그러니까- 전에는 50만 원씩 냈습니다. 예. 50만 원씩 더 센 적이 있었는데 예, 예. 그렇게 50만 원 내게 하니까 안 하더라고요. 안 하죠. 그때는 안 하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몇 년 전에 10%로 바뀌고 나서는 조금 본인들도 이제 조금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방금 얘기했던 그런 점들도 아예 내가 좀 고수하고 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이런 집행은 그런 거하고는 달라야 된다. 정확하게 가야지 뭐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똑같이 얼마 이렇게 가서는 안 네, 된다. 사이즈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이 사업에 방금 얘기했던 그
내용 중에도 있는데 사업의 예산이 지금 어떻게 책정되죠? 어디서 나오죠? 기금에서 네. 예. 현재는 기금에서 나오죠. 네. 5개 광고 발전 기금. 예, 맞습니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기금에서 100%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전에는 9에서 90%, 나머지 10%는 신청한 개인들이 개별적으로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기금에서 쓴 알고 거는 있었습니다. 2017년부터. 아 2017년부터인가요? 제가 잘못 알았군요. 그 전에는 일반 회계 본예산에서 잡아서 예, 했고요. 2017년 전부터 전에는 이제 본예산으로 하고 2017년부터는 5개 발전 기금이 네. 그 전에 있었는데 많이 쌓였습니다. 저희가 뭐 과태료라든가 이런 거 하면서 예. 그때 8억 가까이 쌓이면서 굳이 본예산 건들지 말고 기금으로 간판 개선을 해 나가자 하면서 2017년부터 기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예전 거를 좀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자부담이 10%, 자부담이 10%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사업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저는 당연히 그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부담을. 우리 사업의 일부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이제 막상 해보니까 뭐 참여를 안 하니까 그 자부담도 부담하기 싫으셔서 참여를 안 해버리니까 네. 전액 지원하는 걸로 예, 그렇게 예.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 자부담을 시행했을 때는 자부담도 사실은 이 100% 사업을 위해서 10%가 자부담인데 이 10%도 필요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의 일부라고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낙찰 받은 낙찰자들의 마감 서류가 좀 부실합니다. 개별적으로 자부담 받은 10%는 개인 사업장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카드로 결제했을 시 카드 결제 영수증이 첨부가 돼야 됩니다. 이 10%는. 그러나 이런 마감 증빙 서류의 증빙이 미비합니다. 제가 받은 2019년 증빙은 카드 결제분 15건이 전부예요. 어제 제가 받았는데요. 예. 요 카드 2019년 증빙은 자부담금 지출 증빙은 2019년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지금 2019년 거를 받았는데 2019년께 카드 결제분 15건밖에 안 올라왔어요.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세금 그 계산서는 못 이후로는 받았습니다. 자부담이 없어졌었습니다. 2020. 그러니까 이 전 거도 네네. 이 전부터 자부담이 계속 있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증빙이 미흡하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자부담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돈은 아니지만 우리 국민들이 내 사업장을 위해서 내가 10%를 낸 거예요. 그런데 이 10%는 일반 사항이었으면 저도 신경 안 씁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100% 완성되기 위해선 이 10% 자부담이 있어야지만 100%가 사업이 완성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까지도 우리 구의 사업으로 봤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간판 개선 사업의 조건의 10%의 자부담은 이 당시에 굉장한 필요 조건이었어요. 이 필요 조건을 생각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했던 업체와 노원구는 시정하고 반성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우리 구에서도 우리 구청에서도 이 10%를 자부담의 10%에 대한 그 업체에서 다 결제를 받고 서류를 다 받았는지 개인적으로 다 돌려줬는지 확인하고 나서 결제를 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 말씀은. 그래야지 이 사업은 완성도가 높아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야지. 그러니까 자부담을 안 하고 그러면은 그 업체마다 간판을 달아줄 수 있었다. 아니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때는 자부담이 10%가 있었으니까 이 사업이 100% 완성이 되려고 그러면 우리가 90%를 됐지만 나머지 10%에 대해서도 우리 사업으로 인정한다. 그럼 우리 사업을 인정을 했으면 이 10%에 대해서도 마감이 잘 이루어졌는지 당연히 받아야죠. 저희가. 그렇죠. 예. 그거를 그때 간판이 전체가 300만 원이면 10%면은 30만 원씩 다 내기 했어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30만 원이 자부담이 이제 뭐 땡땡 업체에서 이제 현수막집으로 간판집으로 갔겠죠. 그러면 그거 갔으면 이 간판집에서 개인 이 사업자한테 개인 돈을 30만 원 갔으니까 이건 개인 10%는 개인 돈이니까 그러면 이 사업자한테 카드 결제를 했으면 카드 결제 영수증을 첨부를 해야 되고 현금으로 줬으면 이 개인 사업자한테 계산서를 발행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감 서류까지 우리 구청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그 간판 업체에다가 뭐 5억이면 5억, 10억이면 10억 우리가 책정된 예산을 줬어야 되는 거다. 이게 마무리다.
네. 라는 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네. 그거는 타당합니다. 예. 그런데 맞습니다.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자료가 거예요. 예. 남아있지 자료가 않다 없고 이건가요?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2019년 전부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그 당시의 업체와 그리고 우리 노원구는 좀 깊이 반성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아니,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네, 예.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자부담 10%도 도저히 좀 저항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 자부담도 없으면서 그 다음부터는 예, 예. 100%로 갔죠. 예. 네. 지금 이제 100%간 후로는 뭐 제가 말씀은 안 드리고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저도 놓쳤던 부분 같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간판 개선 사업 주민위원회에 대해서 말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잠깐 봐주세요. 간판 주민위원회 모집 안내문입니다. 현재 이 사업비가 간판 개선 사업 주민위원회 통장으로 입금되고 마감 때 주민위원회에서 업체로 결제를 해주는 조건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왜 그렇게 하고 있죠? 어떤 근거로? 예.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좀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일단은 무슨 행안부 지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자료가 혹시 제출이 안 됐나요? 제가 행안부 지침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는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었는데 저는 못 찾았어요. 이 자료 제출을 안 했나요? 제가 말은 들었는데 행안부 지침인지는 제가 못 찾아봤습니다. 저도 막 찾아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건 나중에 한번 지금 출력한다니까요. 네, 따로 한번 저는 주십시오. 제가 이해가 잘한 그런 예, 예. 자료를 드렸어야 되는데. 예. 자, 그러면 이런 현상의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좀 불편한 점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 2014년에 총 사업비가 1억 9,800, 2015년에 1억 500, 그 다음 연도 1억 8천, 1억, 1억 4천, 1억 8천, 확 뛰어서 4억 3천, 올해는 5억 4천 9백. 제가 지금 자, 세영계선입니다. 제가 지금 방금 읊어드렸던 그 금액들은 각 연도의 전체적인 금액들이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출된 사업비의 전자세금 계산서가 좀 이상합니다. 왜 이상하냐?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모두 그 당시에 주민위원회 위원장 개인에게 발급됩니다. 왜 이렇게 발행됐을까요? 글쎄 그건 좀 확인을. 이렇게 개인에게 발행되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혹시 청장님? 지금 이제 행안부 지방보조금 이제 관리 기준에 나와 있는 걸로 보면 법인이 아닌 개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을 해야 된다. 개인 통장으로. 그래서 간판개선 주민위원회는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 기준에 따라서 통장을 개설한 걸로. 네. 지금, 예. 그거는 그렇다고 하면 계산서는요? 계산서는 개인에게 끊어주게 돼 있나요? 자, 쉽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축제를 많이 하잖아요. 축제위원회 위원장들이 다 있고 각 통에 주민자치 회장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구에서 나가는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주민자치 위원장 개인에게 계산서를 수억씩 끊어주고 축제위원회 위원장한테 계산서를 끊어줍니까? 여기는 근데 주민위원회는 업체나 이런 법인이 아니잖아요. 법인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개인들이 모인 그런 임의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개인으로 봐서 개인 통장으로 놓고 개인한테 지금 전자세금서를. 자, 그러면 그 문제점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이렇게 개인에게 발행되었을 시 개인이 자칫 잘못하면 이익을 볼 수 있는 지점이 생깁니다. 어떤 지점이 생기냐면 그것은 세금 문제입니다. 당연히. 만약 이 당시에 주민위원회 위원장들이 개인 사업자였다면, 만약에 개인 사업자라면, 자, 근데 앞서
우리 주민위원회 모집 안내문을 보면 사업 구간 내 업소주 및 건물주 분들로 구성된다. 그렇습니다. 네. 업소주 및 건물주. 이 얘기는 개인 사업자의 가망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 주민위원회 위원장을 뽑겠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게 됐을 때 개인 사업자의 확률이 매우 높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인의 개인 사업비 지출로 이 계산서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1년에 한 번씩 개인 사업자들은 모든 사업자들은 정산을 합니다. 매입과 매출. 우리 회사가 얼마나 매출을 냈고 우리 회사가 얼마나 매입을 했는지. 자, 이 자료는 개인한테 끊어졌으면 개인 사업자에게 매입 자료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국가가 어떻게 세금을 매기냐면 매입 자료와 매출 자료를 그 차액으로 인해서 세금을 매깁니다. 그러면 이런 수억 원, 수천만 원에 달하는 수억 원에 달하는 이런 금액이 개인 사업자에게 어떤 사업비 명목으로 지출 증빙이 됐다 그러면 매입 계산서가 되는 겁니다. 그것까지 잘 모르겠고요. 그렇게 되는 그런데 겁니다. 만약에 예, 이제 만약에 악용된다는 걸 전제로 해서 하신 것 같고 어찌됐든 저희는 행안부 보조금 지침상에 이게 지금 어떤 단체가 임의 단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 통장을 아니 개설해서 줄 수밖에 없는. 통장 계좌로 뭐 그렇게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지침이 있다니까 제가 다시는 말씀 안 드리고요. 예. 어차피 개인 돈이 아니고 우리의 공적 기금으로 활용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공적 자금이 왜 개인에게 계산서가 끊어져야 되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장님. 아까 말씀대로 지침상 그렇게 했다니까요. 지침상으로는 방금 말씀하셨던 지침은 통장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아니 전자세금세도 개인으로 그렇게 발행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게. 근데 이것은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내부에서부터 이것은 좀 조정해서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그 통장 명의자하고 전자세금 계산서의 명의가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안부 보조금 관리 시스템상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끊어준 거기 때문에. 예. 그로 인해서 악용 여지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그거는 뭐 근데 생각 못했던 거고. 근데 이것은 전자세금 계산서는 그냥 바로 발행이 되면 뭐 바로 국세청에 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뭐 어떤 본인이 스스로가 내 거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국세청에서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거 당신이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전화가 오지 않는 이상은 그냥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업을 해봐서 아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행정입니다. 아니, 잘못된 행정이라고 그러시면 저희는 행안부 보조요금 예. 관리 기준에 따른 건데 나중에 만약에 그걸 안 따르고 했더라면 그게 잘못된 행정이라고. 근데 만약에 지탄받아야 되겠죠. 그런 저기가 있다 그러면 사실 우리 쪽에서 문제를 제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행안부에다요. 예, 구청장님께서 이런 여지가 있다. 예, 이런 악용 구청장님께서 소지가 있으니 예,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로 전국에서 똑같은 문제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리 구가 처음이라면 이건 뭐 서울시에도 다 간판 계산 아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찝어냈던 게 우리 구가 처음이라면 이것은 우리가 처음으로 좀 행안부에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사안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네. 좀 정리를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뭐 주민위원회에 대해서 이제 조금 뭐 소통의 창구 역할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지금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너무 많은 얘기가 오갔으니까 그것은 이제 조금 저기 하겠습니다. 그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김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올라왔던 자료인데요. 위에 간판 개선 사업과는 별개로 구민과 함께하는 간판 정비 사업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노후, 위험, 불법 간판을 적법한 간판으로 교체 시 비용을 지원하여 구민들이 자발적인 간판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목적입니다. 네. 자, 제가 2019년 거부터 자료를 받았는데요. 볼게요. 이게 이제 어저께 이제 받은 자료입니다. 2019년은 2,040만 원 합계, 그리고 2020년은 1,080만 원,
2021년은 1,440만 원, 2022년은 4천만 원, 그리고 올해도 똑같이 4천만 원이 이렇게 지원됐습니다. 이 지원금의 총합은 1억 2,560만 원 정도 됩니다. 똑같이 제가 확인한 바 이 지원금도 모두 각 개인의 사업장으로 계산서가 발행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 1억 2,560만 원이라는 돈이 개인의 사업자 지출 증빙으로 쓰여졌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다 있는데 계산서가 다 와서 여기 있는데 하도 많으니까 뭐 제가 이것은 말씀드리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갔을 때 저는 이제 사실 우리 노원구청이 행정 업무에 대해서는 굉장히 촘촘하길 바라는 사람으로서 1인으로서 좀 마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고요. 처음이 시작이 좋았지만 끝에 마무리가 사실 좋지 않으면 뭐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이 금액이 1억 2,560만 원인데 이게 지금 보면 제가 2019년 거까지만 받았거든요. 2019년부터 받았거든요. 만약에 이 사업이 그 전부터 있었더라면 그 전에도 아마 똑같이 이 전철을 밟았을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매우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서 드러날 수 있어서 다행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 청장님 오랜 시간 저하고 한 40여 분 좀 이야기를 했는데 좀 그거밖에 안 했나요? 예, 한 40여 분 됐습니다. 예. 2시간 한 것 같아요. 한 30 한 7분 정도 됐습니다. 예. 좀 총평을 좀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들으셨는지. 예, 아유 정영희 의원님 뭐 워낙에 사업을 해보시고 이래서 그런가. 예, 이제 조금 디테일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예, 아까 이제 근데 간판 개선 사업에 대한 그 동안의 변천사 또 이제 쭉 뭐 새로운 사실도 아셨을 거고 공공 디자인을 강조했던 이 부분에 아마 그 문제 의식도 같이 좀 공유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옛날에는 실제로 그 자부담이 있을 때는 좀 큰 상가 위주의 통으로 6단지 상가 전체 뭐 이런 식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이 있고 그래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그걸 100% 하면서 이제 요즘은 동일로변이나 좀 큰 대로에 아무래도 자부담이 없어지니까 제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공세적으로 상인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좀 명분이 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심적으로 했던 게 이제 공릉역에서 과기대 상거리 그 구간 그리고 올해는 이제 공릉역에서 태릉입구역 동일로 구간 이쪽 중계동 하계동 쪽은 완전히 다릅니다. 거기는 이쪽은 다 아파트 상가지만 그쪽은 완전히 옛날 이제 일반 주택가 상가이기 때문에 거기 간판을 바꾸게 되면 굉장히 도시 미관 쪽으로 상당히 획기적인 그런 피부에 와닿는 변화가 있기 때문에 되게 공을 들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때 성공적으로 공릉역에서 과기대 상거리 할 때 걱정을 많았는데 정말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다 상인들 한 120명, 130명을 다 찾아다니면서 설득하고 그 과정에 오해도 많았고요. 되게 막 쌍소리도 듣고 솔직히 저희가 밀고 당기기도 많이 했고요. 근데 결국은 이제 다 해내가지고 정말 그 구간만큼은 참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여세를 몰아서 2단계로 이쪽으로 좀 또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지금 문화관광부의 이 노원역 문화의 거리 쪽 문화의 거리 안쪽도 지금 굉장히 간판이 난립돼 있어서 이것도 좀 추진을 좀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원의 가장 또 심장인데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설득하는 과정,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희도 좀 노하우를 쌓아가고 있고요. 다만 아까 이제 개인한테 이제 그 추진 과정의 행안부 지침을 저희가 따라서 했는데 그 과정에서 악용될 수 있는 그 부분은 뭐 의원님께서 전혀 네. 저희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그리고 그 사업과는 별개로 다른 이 개별 간판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혹시 놓치지 않았는지 한번 점검해서요. 바로 개선을 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알겠습니다. 완전한 그런 간판 개선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간판 개선 사업뿐만이 아니고 오늘은 이 사업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업에 사실은 마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2번, 3번, 100번을 말씀드려도 뭐 괜찮다고 저는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도 이런 일이 나오지 않게 네. 앞으로는 좀 이렇게 탄탄한 그리고 촘촘한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장시간 구정 질의로 체력이 많이 힘들었을 텐데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들이 우리 노원구에 피가 되고 살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50만) 노원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준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승록 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노원구에서만큼은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 의무와 책임은 크고 작고 가볍고 무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그 이상은 나아가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각자 현재 있는 위치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 국민분들께 따뜻한 믿음의 박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영기 의원이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